귀로 듣는 창업정보,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 서점 기행이라는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기행. 네. 네. 서점 기행이라 궁금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준비하신 이유는요? 요즘 워낙에 서점의 매출이 전국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서엽에서 일본의 서점을 연구하자는 목적으로 같이 가서 일본의 여러 서점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지난주 3박 4일 동안 지나가면서 보는 서점까지 한 20개 정도 서점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밥 먹고 서점 가고 밥 먹고 서점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서점을 돈 거예요. 서점인의 관점이 아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서점들을 크게 저는 3가지 서점으로 나누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을 팔아서 먹고 사는 전통 서점, 책을 파는 곳이 있고요. 두 번째는 책을 모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서점, 책을 파는 척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을 사랑하는 독립서점, 책을 팔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3가지로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서점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주셨는데 하나하나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책을 팔아먹고 사는 서점인데요. 원래 서점이라는 것은 책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국의 경우 매출의 대부분이 문제집을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잡지와 만화책이 주 수입원이었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잡지가 광고를 빼앗기면서 일본 서점들의 매출이 급락해서 많은 서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숫자의 고객을 바탕으로 아직도 책을 주 수입원으로 판매를 수입을 유지하는 거대한 서점들을 보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떤 서점들이 이런 서점에 속합니까? 그러니까 마루노우치라는 곳에 있는 마루젠이라는 서점이 있고요. 네. 북퍼스트, 긴자 교문관 3군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마루노우치, 마루진 어떤 서점인가요? 세계에서 2번째로 크고 일본에서 가장 큰 서점입니다. 장서가 1200만 권이라고 하네요. 1층부터 8층까지 2m가 넘는 서가에 책이 빽빽하게 끝도 없이 꽂혀 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양의 책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세밀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만화에서부터 잡지, 해외에서까지 각종 페인명, 안경, 잡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책을 분류를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특징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책을 꽂아놓은 곳인데도 CCTV가 입구하고 출구 카운트 정도만 있고 거의 없다는 사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책을 보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보는 거 있잖아요. 가운데를 나눠서. 아주 조심해서 보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책을 서랍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도 놀라웠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까 책을 보이게 꽂거든요. 근데 그냥 서랍에 넣고 닫더라고요. 사실 누가 훔쳐갈 수 있는 환경임에도 그런 식으로 세세하게 분류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 북퍼스트라는 서점인데요. 이 서점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실까요? 자, 2개의 지하철역 중간에 들어가 있는 서점입니다. 지하에 들어간 곳을 찾지 못해서 지나가던 일본인 커플에게 부탁을 해서 찾아 들어갈 정도로 지상에서는 접근로가 아예 써 있지가 않아요. 마감이 10시인데 9시 반까지 사람들이 많이 책을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책을 보면 판매가 되는 형식으로 베스트 위주로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 벽 쪽으로는 전집류처럼 책을 다양하게 전시해 놓고 앞쪽엔 그 책 중에서 베스트로 다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엄청난 양의 책을 파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이 전시대가 굉장히 특이했던 게 전시대 맨 윗줄에 이렇게 LED 등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게 빛이 내려오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가구도 같이 판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에 직접 앉아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었고요. 굳이 서점에서 가구를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긴자 규문관 서점인데 어떤 곳입니까? 자, 그곳은 일본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된 서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100년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열 때도 몇십 년 된 방식 그대로였으며 책의 전시 방식이나 판매하는 방식 역시 옛날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예전에 그 종로 서적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점이 일본에서 가장 비싼 땅값에서 과거의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손님이 많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오랜 시간을 하다 보니 그런 자리가 되었음에도 따로 판매를 하거나
임대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아마 거기를 책을 안 팔고 임대를 주는 게 아마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책을 판매하고 있는 게 놀라웠어요. 그러다 보니 올라가다 보니까 4층 이상은 다른 사무실로 주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책이 주 생계수단이 되는 전통적인 모델의 서점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 다음 책을 모객으로 하는 서점이라고요. 이건 어떤 형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서점은 역시 쯔따야라는 서점입니다. 쯔따야 서점은 쯔따야 그룹의 회장이 직접 자신의 저서에서 서점이 망하는 이유는 이윤이 남지 않는 책을 팔기 때문이다라고 자신의 철학을 밝힙니다. 그래서 책을 모계의 수단으로 삼고 그 고객들에게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남겨야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책보다는 그 외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쯔따야는 일본의 별다방의 대주주입니다. 우리나라 SS그룹이 인수를 했지만 일본의 쯔따야에서 인수를 해서 콜라보를 통한 매장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K문고가 별다방을 인수한 것이죠. 게다가 건설회사를까지 하고 있어서 직접 건물을 짓고 쯔따야와 포인트를 T포인트라고 하는데 일본 인구의 절반이 이 T포인트를 가지고 영화나 게임, 기타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쯔따야가 일본에는 1600개 매장 연매출 2천억엔, 우리 돈으로 2조가 넘는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쯔따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희가 간 쯔따야는 모두 6군데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별다방 매장과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라운지라고 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1시간에 1650엔, 우리 돈으로 한 16,000원 정도 돈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내고 들어갈 때 기본적인 음료가 공짜로 제공됩니다. 우리로 치면 일종의 스터디 카페 같은 것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책은 기둥을 중심으로 비주얼적인 책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팔 생각이 없는 책들이죠. 그리고 서점이 위치도 지하철역 개찰구가 바로 붙은 곳에서 높은 빌딩의 14층 라운지 혹은 지상층이라면 2층에 별도 쉐어 라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책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전시 위주로 하여 아트 컨셉의 쯔따야의 경우 한 권에 최소 5만 원에서 몇백만 원 하는 비싼 책을 전시하면서 예술 작품들과 같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보다는 장식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 대여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쯔따야는 공간을 빌려주는 것을 그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장소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이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물건이나 대여를 모델로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반이나 DVD, 심지어는 만화책을 대여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없어진 비즈니스 모델인데 서점에서 책을 대여해준다니 놀랍더라고요. 그 외에도 문구, 완구, 기타 액세서리 등을 판매를 하는 것을 주로 하는 서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대형몰에는 쯔따야의 경우 책을 종류별로 많이 판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온몰이라고 거대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몰이 있어요. 여기서 쯔따야의 문제집을 많이 판매하는 것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다른 서점들은 문제집이 거의 없었어요. 봐서 아동이나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쯔따야 서점 외에 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서점이 또 있을까요? 자, 입장료를 받는 서점이 있습니다. 롯본기의 분기치라고 해서 매장에 입장을 할 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일종의 배지를 줍니다. 그리고 한 잔의 음료가 서비스로 마실 수 있는데 리필이 가능합니다. 분기치의 뜻은 책과 음료를 음미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책은 양이 많지 않고 주로 예술 쪽, 그 중에서도 미술이나 사진 쪽 자료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유료 도서관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 책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자, 이제 마지막 분리 서점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분리에 속하는 독립서점인데 일본에서의 독립서점은 어떤 서점인가요? 우리나라하고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우선 카모메 북스라는 작은 서점을 방문했었는데요. 우리가 방문했을 때 마침 사장님께서 계셔서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저도 명함도 드리고 제 유튜브 사이트도 알려드리고 그랬었는데 카모메가 갈매기란 뜻의 일본어라고 합니다. 책을 펼쳤을 때 위에서 본 모양이 마치 갈매기 표시 같다 해서 지었다고 하네요. 매장의 크기는 20평 정도로 작고 안에서 파는 책들도 전문 브랜드보다는 대부분 독립서적들이 많았습니다. 안에 카페가 있고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굿즈들을 판매하는 것이 본인의 이미지를 딴 에코백이나 각종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책을 완전히 포장을 해서 외국다고 하는데
베스트셀러는 없고 취미나 에세이의 책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거기다 매대를 바로 움직일 수 있게 바퀴를 달았다는 점에서 아마도 매대를 움직여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 일본에 방문하셨을 때 서점만 다녀오셨습니까? 어떤 다른 곳은 좀? 책과 관련된 곳을 가봤는데요. 카도가와 뮤사시노 뮤지엄이라는 곳과 다빈치 스토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카도카와 무사시노 뮤지엄은 화강암으로 만든 곳인데 마치 피라미드를 뒤집어 박아놓은 것처럼 생긴 곳이었습니다. 사진으로 찍기도 힘들 정도로 거대한 사이즈라서 사진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면 도서관이 있는데 마치 거대한 책으로 만든 벽을 보았습니다. 거기 일정 시간마다 비디오 아트를 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책이라는 것을 일종의 거대한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작가의 애정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책을 오래된 매체 중 한 가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로 본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다빈치 스토어에는 만화와 엔티노벨 서점이 있는데 사이즈는 크지 않았지만 엔티노벨을 일종의 메인 장르로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시도가 보여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서점과는 어떤 점들이 좀 달랐다고 느끼셨는지 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자, 하루 평균 2만 보를 걸으며 5개 정도, 하루에 5개, 총 한 20개 정도 서점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는 곳마다 달라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우선 일본의 서점 시장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과거의 서비스는 사라지는 게 상식처럼 통하지만 일본은 종이책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책을 살 때 커버를 싸서 다른 사람이 뭘 산지 알 수 없게 한다던가 책을 볼 때 조심해서 본다든가 그러니까 책을 볼 때 아주 조심해서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와 다른 일본의 서점 문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책을 산다는 게 왜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될 정도로 커버를 싸서 팔아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는 거죠. 뭐 야한 책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주 선정적인 책을 뭐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선동적인 이야기들. 근데 그런 거를 전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게 포장지에 싸서 그것도 이렇게 완전히 포장하는 건 아니고 껍데기만 살짝 싸가지고 바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구나. 존중해주는 그렇죠. 네. 오늘은 일본 서점 기행을 다녀오신 후기 겸 다양한 형태의 서점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일본의 서점을 보고 뭐 느끼신 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창업 컨설팅을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려면 팔고 싶은 물건이 아니라 팔리는 물건을 팔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책을 파는 서점, 책을 수단으로 하는 서점, 책을 팔고자 하는 서점은 모두 시장이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서점들도 종이책이라는 한 가지 물건에 매몰돼서 판단하지 말고 변화하는 시장에 맞는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구 구조가 꺾이면서 불황형 경제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서점뿐 아니라 모든 자영업과 기업들이 명심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기록되는 창업 정보, 오늘은 안정은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 일본 서점 기행 다녀오신 후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